이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제 아, 인사 부분에서 또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그 모집, 선발, 그러니까 사람 인적 자원을 어떻게 모집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선발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제 하는 것들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떤 조직이든 또 어떤 회사든 음, 인적 자원을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선발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선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집의 방법이 어떤 게 있냐, 또 선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이것이 또 기업의 경쟁력 또는 그 어떤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그 단원이 되는데 요걸 좀 하나씩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 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동양에 이제 사마천이라는 분이 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한번 볼까? 의심나는 사람은 쓰지 말고 일단 쓰면 의심치 말라. 이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같이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의심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협력이 되기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일단 이제 같이 하게 되었으면 의심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하라.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사람 모집 선발을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미래다, 기업의 미래다, 조직의 미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선발이라는 걸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나왔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 AI 면접관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좀 관심 있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인공지능이 사람 뽑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발표되는 걸 봤더니 사람이 뽑는 것보다도 AI 면접관이 뽑는 게 훨씬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더라 하는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AI 면접관 이걸 하는 회사가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예요. 마이다스 IT. 최근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 AI 면접관 AI인데 AI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이제 면접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대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이 기술 또 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실제로 가서 이제 그 AI 담당자들이 교육도 받고 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회사에서 이 인사의 모집과 선발에 도움이 되는 이 프로그램을 사와요. 저렴하게. 그래서 실제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용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AI 면접관이에요. 이제 이게 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낫다면 훨씬 타당하다면 적합하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제 이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분석을 하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듯이 여러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제 이까지 나왔다. 사람 모집하고 선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또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유용하고 적합한 AI가 나왔다. 이제 이 정도까지가 지금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이제 이게 인사를 놓고도 여기까지 나왔다는 건데, 요거는 조금 앞으로 여기 AI 면접관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량, 역량, 그 다음에 인간성, 능력 이게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딱 사람을 채용하면
채용으로 인한 실수, 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뽑았음으로써 오는 데미지, 비용 이런 거는 훨씬 줄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까지 나왔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음, 자, 모집과 선발인데요. 일반적으로 모집이란 게 뭐냐? 모집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 계획을 앞에서 우리가 쭉 봐왔는데 확정된 부족한 인적 자원을 조직으로 유인하는 활동 내지는 그 프로세스를 이제 모집 활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업무 분석이라든가 직무 분석이라든가 또 직무 설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하고 그 확정이 되면은 그 확정된 그 내용에 근거해서 부족한 인적 자원을 조직으로 유인한다. 또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모집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모집을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하나는 내부 모집이고요. 하나는 외부 모집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뭔가요? 내부에서 내부에 이미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을 가지고 새로운 직무,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람을 우선으로 쓴다. 이게 내부 모집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모집은 사내에 있지 않은 그야말로 외부에 있는 인적 자원을 모집하는 거. 이건 이제 외부에 있는 자원을 모집한다. 이렇게 나누는데 내부 모집이 좋은가? 외부 모집이 좋은가? 이거는 뭐 딱 이렇게 어느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한번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자, 내부 모집의 장점은 별도의 능력 검증 절차가 필요 없다. 이미 뭡니까? 이 내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인적 자원에 대한 스펙이 또 캐리어가 쭉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능력 검증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훈련 및 사회화 기간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직무에 외부에서 처음 오면 상당한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뭐 OJT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필요가 없고 사람들하고 이게 융화되기 위한 이걸 사회화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이 필요 없다. 한마디로 신속한 채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직무 기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부 직원에게 승진에 대한 기회와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리가 났는데 내부 모집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당히 그 누군가에게는 내부 직원에게는 어떻습니까? 승진에 대한 기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타 부서 근무에 대한 기회도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A라는 부서에 하고 있는데 B라는 곳에서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내부 모집을 한다. 그러면 뭡니까? 본인이 의지가 그쪽에 있으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장점입니다. 내부 모집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이 내부의 경쟁이 과열되기 쉽다. 자리 한두 개를 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포지션이 아주 좋다고 그러면 상당히 경쟁이 과열되어지겠죠. 또 이 조직 정치에 대한 분위기, 이 뭡니까? 누가 잘 보여가지고 어디 갔다든가 조직에 더 정치가 작용되는 경우 이런 분위기가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한 지원자의 불만이 이게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 합격하면 좋겠지만은 내부 모집을 했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만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합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내부 모집이 좋으냐? 현상 유지 및 안정적인 전략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안정적인 외부 환경. 그러니까 외부 환경으로부터 큰 흔들림이 없어.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과 예산으로 사람을 뽑아야 될 때. 그때는 내부 모집이 훨씬 더 유용하다.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모집을 한번 볼게요. 기존의 멤버는 안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 견해, 방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어떤 새로운 피가 좀 이 새로운 전혀 뭐 아주 신선한 피가 좀 흘러와야 되잖아, 물이.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조직의 급성장 시 신속한 인력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 조직이 갑자기 막 크는데
기존 인력 가지고 안 될 때는 신속하게 인력을 이제 충족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경력직 채용 시에는 교육훈련 비용이 절감되어진다. 외부 모집했을 때 보통 이제 경력직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런 분야에서 몇 년 이상 일한 사람, 이런 경우는 뭡니까? 경력직을 채용할 때는 외부 모집 하더라도 교육훈련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단점은 내부 모집에 비해서 충원 과정 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직무 및 기존 직원에 대한 조직 적응 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새로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직무든 기존 직원에 대해서든 좀 적응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외부 모집이 필요하냐? 변화가 필요한 상황. 앞에는 변화가 좀 안정적일 때, 외부 환경으로 변화가 적을 때가 좋다고 그랬는데, 외부 모집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 그 다음에 급변하는 외부 환경. 이런 경우에는 외부 모집이 훨씬 더 필요로 되어진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집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내부 모집, 외부 모집이 있다. 이제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지금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다. 외부 모집을 할 것인가, 내부 모집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겠죠.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장단점이 다 있고 필요 사항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제가, 그럼 내부 모집을 보통 make 만들어 쓸 거냐, 사올 것이냐, buy냐. 그대로 영어를 이렇게 씁니다. make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뜯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고, 외부 모집은 사오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어떤 게 좋을지를 요런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 조금 영어로 나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가 뭡니까? 사업 전략이지. 우리 회사가 가야 할 사업 전략을 놓고 나오는 게,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 전략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회사의 사업 전략을 놓고 이 사업 전략을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이게 휴먼 리소스 스트래티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휴먼 리소스 스트래티지를 놓고 두 가지가 있죠. 자, 단지 인터널 휴먼 리소스냐, enough. 지금 인터널, 내부 인적 자원, 인터널입니다. 인터널 휴먼 리소스, 내부 인적 자원으로 충분하냐? 자, 여기 이제 판단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내부 인적 자원으로 충분하다. yes. 이렇게 화살표를 했죠. yes인 경우는 뭡니까? grow in. 내부 자원을 가지고 육성해서 쓰면 돼. 그 다음에 필요하면 training and development. 훈련시키고 개발시키면 돼. 그리고 경력 개발해주고, 또 필요하면 잡 로테이션, 앞에서 봤죠. 직무 순환을 통해 가지고 내부 인적 자원 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뭐 좀 단순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No. 이게 무슨 말이야, no가? 내부의 인적 자원으로 충분하냐? 아니다. 내부 인적 자원만으로 불가능해. 그럼 무슨 말이겠어? 외부에서 사와야지, 바이 해야지, 그죠?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잘 보세요. 자, 외부 영업에서 이제 리크루팅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모집할 거냐,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 보세요. 지역별, 사업별, 기능별 필요 인원이 나오죠. 그죠?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에,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 몇 명이 필요하다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놓고 리크루팅 계획을 세워서 뭡니까? 필요 인재에 대한 정의를 딱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업에 이런 사람 몇 명이 필요하다. 이게 definition of required human resources예요. 딱 정의가 되어지면 이걸 놓고 뭡니까? 자, 필요 인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필요 인재의 집단의 세부화, 약간 이런 S,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 인재 집단을 설정해. T.
그 다음에 타겟 인재에 대한 자사의 포지션 P. 그러니까 STP 전략을 하는 거지. 자, 이 STP 전략을 놓고 뭡니까? 근거해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타겟 인재에 대한 차별화된 밸류 프라포지션을 규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뽑고자 하는 목표로 하는 인재, 이게 타겟 인재거든. 이 타겟 인재에 대한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밸류, 이런 가치를 놓고 이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을 뽑겠다.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value proposition 규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우리 회사가 이런 차별화된 인재를 원합니다. 라고 오퍼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이런 인재를 이런 관점에서 몇 명 뽑아주세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differentiated offering. 제안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 보세요. differentiated reward. 보수는 얼만큼 주고, 그 다음에 차별화된 경력 관리는 이렇게 하고, 트레이닝 훈련과 개발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이 차별화된 제안 속에 들어갑니다.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뭐겠습니까? 보수 얼마큼 주지? 이 업무 가운데 이 사람을 뽑는데 얼마 주지? 또 경력 개발 어떻게 해주지?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내부 모집을 할 것이냐, 장단점은 다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only internal, 요거 다시 한번 볼게. 요것이 관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는 요거, 잠깐만. 요것이 요 파트. 자, only internal human resource are enough. 단지 내적 인적 자원으로 충분한가요? yes냐 no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 이게 yes 하면 내부 모집, no 하면 외부 모집,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내외부 모집 방법을 이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뭐 최근에 이제 이게 뭐 유명한 얘기죠, 그죠? 삼성전자가 외부 영입한 인재, 이제 몇 사람을 했는데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을 그냥 전무, 부사장, 전무, 상무급으로 그대로 그냥 인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를 책임을 줍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외부 인재를 모집하는 거죠. 내부에서 계속 10년, 20년 근무해가지고 상무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상무 전무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단칼에 외부에서 수요를 해가지고 뭡니까? 변화된 현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외부 모집인 경우는 아주 환경이 급변한다. 변화된 현실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모집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이런 류의 사람들이 외부 모집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더 많아지겠죠. 혹시 여러분도 이제 혹시 이런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다. 이 사람이 제일 잘한다. 하는 것이 이제 검증만 된다면 여러분도 스카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왜? 변화된 지금 이 경영 환경은 계속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재만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부 인재를 계속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모집의 원천. 그럼 이제 이 모집을 하는데 리소스, 모집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모집할 거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리소스라고 합니다. 자, 내부 모집인 경우는 어떻게 있습니까? 내부 모집은 그야말로 그 조직의 내부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회사들마다 다 있습니다. Human Resource Information System. 이게 내부 모집 전략이니까. 내부 모집 전략이니까 그 회사에서 내부의 구성원들을 메이크해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뭘 활용하겠습니까? 원천이 그 회사 가지고 있는 HRIS 이제 요걸 이용하라. 그래서 지금 조직 내 구성원들의 신상 정보, 자격증 관련 모든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이제 요것이 HRIS인데 요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잡 포스팅을 합니다. 잡 포스팅 무슨 말이냐? 자,
이 자리가 비었다. 이 자리를 모집한다. 이거 포스트 자리가 비어 있는 직무에 관한 정보를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띄우는 겁니다. 공유창에다가 떼어가지고 직원들 모두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몇 사람만 봤다. 이거는 굉장히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동의 창에다가 이 자리 비어서 이 직무에 대한 정보를 딱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모집을 하는 거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플라이 할 수 있게끔. 자, 이제 이 부분을 회사에서 많이 쓰죠. 이 포스팅 하는 방법. 포스팅 해놓으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원을 하겠지. 뭐 지원 안 할 리가 별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를 통한 인재파. 이것도 회사에서 이제 가지고 있죠, 그죠? 관리자들은 종업원들의 개발과 경력관리 의사결정에 종업원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회사에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회사는 모든 구성원들에서 성과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 자료를 근거해서 인재를 파악해뒀다가 내부 결혼이 생기는 경우 활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평가 센터, 이게 액세스먼트 센터를 활용한다는 건데요. 이 평가 센터다, 액세스먼트 센터,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또 내용이 좋습니다. 요걸 조금 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이 평가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면요. 불평,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가 회사에서 내부 자원을 활용해서 모집하는 경우, 내부 하는 경우에 어떤 전략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건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부 이 커리어 마켓 운영 프로세스인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약간 잡 포스팅 얘기했습니까? 이거 한번 봐봐요. 잡 포스팅. 어떤 부서에서 소요 인력이 필요해요. 여기 이제 요게 확인이 되면 뭡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잡 포스팅 한다고 그랬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공동의 창에다가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인력 풀을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해가지고 추천을 하고 희망 부서 통보하고 오케이 되면 되는데, 없으면 뭡니까? 잡 포스팅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 합당한 사람이. 그럴 때는 이제 외부에서, 이게 노인 경우는 외부 채용하는데, 최종 내부에서 되는 경우 자기를 난 이쪽에 가겠다 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선발해서 충원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잡 포스팅을 통해서 내부 전략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이 잡 포스팅, 인력 소요 부서의 이 자율적인 공모다. 여기에 이제 뭐 또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사 부서에서 너 저 부서 났는데 지금 너 저쪽 가면 너 굉장히 좋겠다. 이게 또 인사 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가는 경우도 아주 좋습니다. 이미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대카드에서 썼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 센터를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이 평가 센터는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하는데 보통 한 2박 3일 정도를 해야 돼. 액세스먼트 센터라고 그랬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여러분 여기는 좀 소개가 안 됐는데 한번 여러분 잠깐 책을 좀 보겠어요. 평가 센터를 활용해라. 근데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정확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252페이지 잠깐 한번 봐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평가 센터를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역할 연기를 한다. 롤 플레이를 해보는 거다. 어떤 부서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이 부서의 역할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롤 플레이다.
어떤 가상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역할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정말 이 부서에 이 사람이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걸 갖다가 이 평가센터라는 개념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역할 연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데 이게 보니까 서류함 기법이다. 이 서류함을 활용해서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어, 업무의 상황에서 발생한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해요. 서류에 넣어놔요. 서류함을 넣어놓고 이 서류를 활용해서 당신은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이 정보들을 전부 제공을 해요. 넣어놓고 아무끼나 뺏어도 되는데 당신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해 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인바스켓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뭡니까? 그룹 디스커션. 세 번째 여러분 거 252페이지. 그룹으로 희망자들을 그룹으로 모아요. 그룹으로 해서 어떤 주제를 놓고 자유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룹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자유 토론을 하게 해보면 이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일정 기간을 주고 당신이 이 문제를 기획을 해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봐. 그래서 이제 평가자들이 모여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사람을 뽑는 거. 이제 이것도 평가센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 면접이다. 이렇게 해갖고 업무와 관련돼서 이제 면접을 심도 있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방법. 또 하나는 사례 분석. 어떤 사례를 딱 제시해 놓고 이런 사례를 통일하게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례를 주고 어떻게 그 사람이 수행하는지를 보고 사람을 뽑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로 평가센터에서 하는 건데 이 평가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되었던 뭐 프레젠테이션, 사례 연구 같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 이런 평가센터를 할 때는 보통 한 3일 정도 해요. 2박 3일 정도 해서 여기서 쭉 나오죠. 그죠? 아까 인바스켓 엑사이즈, 그 다음에 그룹 디스커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케이스를 한번 실행해 한다든가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직무에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부 모집인 경우에 가능한 어, 모집을 하는 원천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외부 모집 전략은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